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4년 2월 20일. 예, 오늘 화요일입니다. 오늘의 가치투자의 꽃 데일리 시황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단 시장 분위기는 최근 들어서 그래도 이제 막 2700 갈 수 있겠다. 우와. 네, 역시나 어김없이 기대감은 빡 꺾는 게 지금 시장의 분위기 같고요. 그런 쪽에서 코스피는 오늘 조정을 받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직전 고점 때 살짝 넘어갔다가 또 외국인들 크게 관여 안 하면은 이따위로 나오는 게 한국의 시장의 특징이죠. 그런데 특이한 거는 코스닥은 반대로 코스피가 쉬면 코스닥이 올라오는 또 이런 이호상한 현상이 나오다 보니까 오늘 코스닥은 한 0.7% 올라가고 있고요. 그러니까 코스피가 꺾이고 코스닥이 올라가는 요런 과정 쪽에서 변화가 오늘도 교차가 된다는 거. 코스피가 조정을 받는데 왜 계좌는 더 좋아질까요? 제 매매 특성이 그대로 나오는 거죠. 예. 그래, 너는 어차피 알아봤어. 저 PBR 좀 막 이렇게 시큰둥하게 얘기할 때부터 알아봤어. 예, 그겁니다. 예. 정상주 쪽에 포지션을 갖고 있는 쪽은 아무래도 오늘 같은 날이 조금 더 좀 나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코스피가 또 좀 낙폭을 키운다 그러면 영향을 받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네. 둘 다 사이좋게 다 가는 날은 없을까요? 과연? 예, 우리 이런 평화의 시대 서로 손을 맞잡고 같이 쭉쭉 움직이면 얼마나 좋을까? 거기 안 되는 게 지금의 분위기 같은데 다 떠나서 그냥 며칠 좀 위축됐던 계좌 또 올라오고 있다. 여기에 포인트를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쪽에서 오늘 또 수급을 보면은 수급에서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죠. 지금 일단 외국인들 관망입니다. 말씀드렸죠. 외국인들 관망한다. 그냥 저 PBR 못 갑니다. 네, 이런 쪽으로 나오는 거죠. 대문자 소문자 예. 저 PBR 외국인들 안 받쳐주면은 그냥 밀려버리고 또 시장의 방향은 제가 언급드렸듯이 지금 외국인들이 주식을 이만큼 꽉 찬 상태에서 거의 10조 가까이 사놓은 상태에서 시장의 방향은 요래조래 이렇게 운전 방향타는 선물로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선물이 벌써 지금 현재 2,800개 매도가 들어오다 보니까 시장은 그동안 차익 매물과 함께 이쪽 중심으로 더 안 사는 게 보이다 보니까 일단 좀 던져 이런 쪽의 모습들이 나오면서 저 PBR 종목들이 좀 약하고 반대로 그동안 위축됐었던 성장주 종목들이 조금 더 기지개를 펴는 쪽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 PBR 쪽에서 같이 요거만 따로 보는 거는 시장이 주도했겠지만 맞겠지만 여기서 들어오는 코스피 대형주 쪽 이쪽들이 같이 무거워지는 현상들이 나오고 있다는 게 그게 하나의 시장의 약한 모습들의 좀 단면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파는 게 600억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안 산다지 파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런 쪽에서 포인트를 맞춰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선물은 한 3,000개 정도. 아마 오늘 또 맥스는 한 5,000개 정도 이상으로 만약에 갑자기 매도가 쫙 하고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 충격 좀 받겠죠. 근데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시장이 10시 반인데 이 정도 부분에서 그냥 한 5,000개 안쪽 한 3,000개 정도 쪽으로만 매도가 들어와서 약간 속도 조절 쪽으로 나오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 그런 가운데 이제 미국 시장 이제 휴전 끝나고 분위기가 어떻게 될지 요거 좀 기다리는 것 같고 조금 더 연장하게 되면 21일이죠. 예. 우리 엔비디아? 예, 죄송합니다. 니네 엔비디아가 어떤 식으로 실적 발표하면서 방향성을 아래 이런 식으로 맞춰가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거기서의 어떤 흐름들 눈치 보느라고 지금 딱 이러고 있다라는 쪽으로 보는 것 같고요. 그렇다고 시장은 급격하게 밀릴 준비는 아직은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쪽에서 지금 코스피를 먼저 보게 되면 지금 기존은 오늘 보셨던 쪽에서 요거 갭 쪽을 좀 메꾸고 그리고 단기 동평에서 쭉 올라오는 것까지 그것까지 확인하는 자리가 일단의 어떤 중요한 지지권이다라고 보게 되면 거기는 아마 지금 한 2650선 45선 이 정도쯤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쯤이겠죠. 그러면은 2600선 50선 전후 정도쯤에서 단기 동평균선하고 맞춰가는지 이게 가장 중요한 지지권 이렇게 딱 올라가면 이 정도겠죠. 2650 정도가 그래 이 정도까지는 지지하는지 흐름들 봐줄게 라는 쪽으로 아마 중요한 지지권이 될 것 같습니다. 이쪽으로는 다 아시는 것처럼 다시 한번 직전 고점 때 2675겠죠. 이게 돌파해서 그냥 꼬리 달고 있다가 오후장에
쫙 올라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렇게 나올 수 있을지 한번 보시면서 단기 고점 또 밑에 중요하게 지지해야 될 점들 여기서 지지하고 만약에 미국 시장이 좀 낙폭이 좀 커지고 약간 좀 묵직한 모습들이 더 나온다. 요거 이탈하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다음 단계를 보여줄 텐데 그거는 그때 또 보아서 말씀드릴 텐데 지금은 뭐 그래도 2650 정도면은 좀 지지를 하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으로 보고 있는데 뭐 그렇게 만만치는 않네요. 다음은 여기네요. 다음은 보니까 또 똑같이 2600선대 뭐 15, 뭐 11, 10 뭐 이런 정도쯤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여기 밑에 이렇게 따라 올라오면서 중요한 저항권에서 이렇게 꺾여서 내려가겠죠. 그래서 이 정도쯤 맞추는 가격대가 또 하나 지지권일 텐데 그거 말고 미국장 보고 다음 지지권 찾아가는 과정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묵직했던 코스닥이 움직이고요. 코스닥은 직전 고점대 860대를 안착하느냐가 단계적으로는 관건인 것 같은데 또 그래요. 만약에 코스피가 낙폭을 키우는데 코스닥만 쫙 못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쯤에서 마무리가 되고 코스닥이 조금 좀 원활하게 움직여서 그냥 우리도 이 정도쯤까지는 비슷하게 좀 가보고 싶어요 라고 하는 열망들을 보여주는 게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코스피 이젠 코스피 빠지니까 다 됐어 코스닥만 갈 거야 이렇게 상대적으로 보는 것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쪽에서 좀 움직여도 좀 이왕 하는 것 좀 같이 좀 가자 이런 좀 사이좋은 모습들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거기다가 오늘 보니까 일단 중국 쪽에서 변화가 좀 들어오는 것 중에 하나가 중국 증시가 좀 조정을 받네요. 그러니까 한국 증시도 약간 영향을 받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홍콩 증시도 약간 홍콩 증시 좀 테스트가 나오네요. 이런 거 중요한데 그러니까 하향하는 중기 저항권 이쪽에서 안착 실패 다시 안착 그러면 지금은 안착할 걸로 보는데 조금 이런 자리 그러니까 즉 하향하다가 이제 옆으로 딱 들어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쉽게 이탈을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강력한 지지권이죠. 그러면 다 지지했다 그러면 그 다음에 하루 이틀 뒤에 그냥 바로 턴을 쫙 하는 게 일반적인 의례인데 우리 힘 없어 또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툭 빠지죠. 그러면은 별로 좋은 시도는 아닙니다. 지금 자리 5450 요거 되게 중요한 홍콩 증시의 변곡점입니다. 요거 보면서 또 같이 한국 증시의 변화도 홍콩, 중국, 한국 이렇게 같이 움직이는 측면들이 높기 때문에 요거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오늘 중국에서는 좀 변화가 나왔죠. 기준금리가 인하됐습니다. 0.25 인하돼서 혹시 하겠어? 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했었는데 하네요. 마음이 급했나 봅니다. LPR이 이제 좀 금리 인하로 갑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좀 불쏘시 역할을 해야겠다. 그러면은 지금 그래서 발표하고는 약간 폭을 줄여갑니다. 0.35 쪽으로 줄여가는데 그래서 여기는 지지한다. 근데 이제 중기 지지권 이거 확보됐어. 이제 go 나오는 모습들이 확인될지가 관건이겠죠. 그 안쪽에서 변화 같이 보면서 중국 증시도 장중엔 계속 눈치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외국인들 수급이나 아니면은 또 같이 연결을 시킬 모습들이 좀 커지기 때문에 그건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어떤 시장에 관련된 종목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흐름 한번 볼까요? 시총 상위 종목들의 동향을 보게 되면 먼저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동향은 일단 시총 상위주라고, 그것도 뭐 오른 것도 별로 없는데, 그래도 지금 기준으로는 삼성전자부터 SK하이닉스, 코스피는 다 조정이네요. 그래서 이쪽도 반도체도 조정,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 버티고, 그 밖에 현대차 4% 빠지고요. 게다가 기아 1.5% 빠지고, 거기다가 그동안 좀 올랐던 거 보면은 삼성물산 3% 빠지고, 그러니까 즉 저 PBR 종목들 그동안에 시장을 주도했던 종목들이 바로 차익 매물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요게 어제부터 약간 좀 외국인들이 좀 목에 찼던 모습들이 나오는 게 이런 현상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금융주도 이제 밀리면서 KB금융 고점에서 이렇게 되면서 단기 동평선 이탈하게 되면 별로 좋은 시도 아닙니다. 그런 쪽인데 현대차도 마찬가지로 25만 원대는 이렇게 되니까 좀 저항으로 바뀌는 모습들이고 이탈할 준비하네요. 이거 조금 불안하고요. 그런 쪽에서 또 신한지주는 좀 더 빠지네요. 약간 단기 동평선 이탈하고 있고 대부분이 좀 그렇고 보험 쪽에서 삼성생명 마찬가지로 이탈. 그동안 지주사 쪽에서 그냥 올라갔던 뭐 LG 이런 것도 어제 올라갔던 거 다 빼고 이런 상황들인데 결국에는 또 공기업 이쪽 종목들도 일단 고점 시도하다가 약간 무거워지네요. 결론적으로 다
그런 패턴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쪽에서 그동안 좀 강했던 셌던 종목들 지금은 차익 메모리 코스피 쪽에서 우위하게 나오고 있다. 보니까 카카오 빼고는 오늘 총 상위 종목들 전멸이네요. 에너지 솔루션 정도까지만 빼고. 네. 그리고 시총 상위 종목들은 그렇게 변화가 없는데 그 밖에 또 뭐가 있을까요? 네. SK 바이오팜, 바이오주가 조금 힘드나요? 네, 이런 쪽으로 되고 있고. 그나마 한미반도체. 네, 약간 그동안 좀 위축됐던 반도체 장비 쪽에서 변화가 좀 나올 것 같은데 마찬가지로 코스피 무거워지면 코스닥이 묵직하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지금 많이 빠져도 안 좋은데 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코스닥 종목들을 보겠습니다. 일단 에코프로 그룹줄 선방합니다.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특히 BM이 증권사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지금 리포트 중에서 오늘 좀 긍정적인 내용들. 앨범할 주가의 거의 저점대를 얘기하면서 지금은 더 이상 피가 빠질 게 없다. 리튬 가격 빠질 게 없다. 메탈 가격들 거의 바닥권이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을 만드는 과정들이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어떤 또 그러니까 NDR이니까 직접 가서 이제 회사 얘기를 들어본 거죠. 네, 그런 쪽에서 나왔던 변화 그대로 이어가겠다라는 쪽으로 보다 보니까 지금은 저항권이 이제 25만원대가 저항으로 바뀌었습니다. 며칠 전에는 지지하나 싶었더니 저항으로 바뀌었죠. 이쪽을 바싹 붙어갈 수는 있을 텐데 안착해서 다음 주로 갈지는 아직은 좀 미지수죠. 에코프로 비인 기준으로는 이때 나왔던 저항대들이 그대로 있다 보니까 거기를 시도를 한다고 하게 되면 26만 5천원쯤 될 것 같아요. 네, 그 정도쯤은 일단 저항 쪽에서 지금 이쪽도 이렇게 누르는 쪽에서 아직은 위쪽으로 저항이 좀 많다. 이거를 해결을 해야 움직이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또 특징이 그거죠. 약간 좀 시장 재미없는 것 같고 조정받을 것 같고 그러면 아유 이것저것 다 됐고 그거 가자 추천도체 신성델타테크 한번 또 추첨했다가 바로 터납니다. 불사신 같은 종목. 그래서 지금 매매를 한다고 하더라도 아까 보니까 포인트는 갭상승이 나왔어요. 눌립니다. 조금 더 왔었으면 매매했을 텐데 계속 위쪽에서만 놀고 있습니다. 포인트는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주가는 강한 것 같고 또 두 번째 어느덧 주가가 30만원대 앞자리 수가 바뀐 우리의 캠 주가가 그대로 또 올라가면서 움직이는데 부담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좀 여기까지 올라온 거에 대한 부담은 좀 있다 보니까 더 상승력을 강화시키지는 못합니다. 그런 쪽으로 보고 있고 그 밖에 나머지 종목들 조금 좀 부진했었던 종목 쪽에서 약간 이오테크닉스 이유 없이 빠졌죠. 이유 없이 빠진 것보다 기관들이 그렇게 정리가 들어오다 보니까 뭐 연기금 이런 쪽에서 한꺼번에 정리하는 것들 며칠 보이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밀렸고 수급 때문에 밀린 거죠. 뭐 이 회사가 안 좋다기보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그런 모습들 나오고 그 밖에 오랜만에 루닛 나오죠. 제가 보기에는 의료 AI가 어떻게 보면은 이번에 가장 의료 대란에 가장 큰 수혜일 쪽으로 무게를 두는데 시장은 그렇게 생각 안 하다가 이제 막 움직이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루닛도 마찬가지로 저항입니다. 이럴 때에서는 아마 이런 때 너무 낙폭 커서 이럴 때 뭐 매수해봤다 이럴 때 매수했다 이런 자리 쪽에서는 뭐 물 탔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저항대 때 이렇게 들어오는 이런 자리 쪽에서는 줄여주는 게 좋겠죠. 일단 줄이자라는 마음으로 먹고 보는 것과 그냥 반등이니까 좀 더 올라라 이렇게 보는 거는 차이가 있습니다. 액션이 더 중요한 거죠. 어느 정도 저점 매수했던 것들을 이런 데서 대응할 수 있는 해서 비중을 또 줄였다가 다시 조정받게 되면 또 다시 늘리겠다라고 하는 게 훨씬 더 매매하기는 트레이딩 관점은 좋으실 거예요. 그렇게 나가는 게 또 맞지 않나 싶은데 조금 더 올라오고 있고 그 밖에 나머지들은 그렇게 큰 뚜렷한 변화 없이 그냥 묵직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코스피가 좀 갑자기 많이 빠지네요. 네,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를 강화시키네요. 외국인들이 1% 이상 빠지면서 선물 한 5천 개 정도까지 넘어가게 되면 거의 방향성을 가져가더라고요. 네, 아주 그냥 갖고 놀아요. 갖고 노는 모습들인데 오늘 화요일, 수목, 그러니까 목요일을 또 미니 옵션을 좀 대비하는 모습들이 나오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좀 정도껏 합시다. 외국인들의 정도껏 합시다. 영어로 let's do 살살 합시다. 이런 마음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섹터별로 보겠습니다. 섹터별로 보게 되면 오늘 강한 섹터가 뭘지 보게 되면은 골판지 쪽 관련된 쪽에 움직임이 나오나 싶어서 봤더니 그냥 테린 포장 하나로 움직이다 보니까 개별 이슈 같습니다. 골판지가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번에
알리페이, 알리익스프레스, 뭐 테무 이런 거 들어가서 약간 더 이쪽에서 영역을 넓히기 시작하게 되면 포장지로 나오는 골판지가 더 잘 쓰이는 거 아닐까라고 봤는데 거기 보니까 쿠팡은 그 골판지 좀 덜 쓰려고 비닐 쓰고 있고 그 다회용기라고 있죠. 이렇게 득 뜯어가지고 나오는 그런 쪽 쓰고 있다 보니까 박스 쪽과는 조금 그 골판지 만드는 그 택배 박스보다는 그건 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직까지는 거기다가 또 지금 스프레드라고 하죠. 골판지 원지 그리고 골판지 상자 만드는 그 스프레드가 좋아야 되는데 아직까지 뭐 환율이나 그리고 수입하는 동향이나 봤을 때는 그 원지 가격들이 쭉 떨어져야 되는데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스프레드 관련된 쪽이 확 벌어지는 쪽이 아니죠. 그래서 아직은 좀 그렇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예. 웹툰, 브라보, 예, 웹툰은 좀 언급을 드렸었습니다. 오늘 815 모니터에서도 예, 뭐 미스터 블로, 뭐 와이랩, 뭐 이런 것들, 그리고 DNC 미디어 뭐 이런 쪽을 보고 있는데 중요한 건 MBT는 가다가 좀 다 밀렸네요. 네, 그런 쪽에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단기적으로 막 확 키울 쪽은 아니다 보니까 약간 좀 약간 묵직한 자리 쪽에서 한번 떴던 것들은 또 한번 좀 순환 들어오고 할 수 있는 필요가 있다 보니까 계속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랑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밀리의 서재죠. 예, 이것도 어이구 이렇게 많이 브라보, 예, 브라보 이런 것들 IP를 갖고 있는데 이 IP를 활용을 한다라는 측면 쪽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쪽이고 첫 번째는 네이버 웹툰이 상장하는 것에 대한 효과 네이버 웹툰 예, 기대감들 쭉 올라갈 거고 거기다가 이번에 오픈AI의 소라 SORA 동영상 만드는 그 텍스트를 동영상으로 만드는 이런 서비스죠. 이런 웹툰 웹소설 업체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수혜를 볼 수가 있다라는 쪽에서 언급드렸는데 그렇게 움직이는 과정들 이거는 이제 계속 눈여겨보면서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이럴 때 올라갔다고 따라가게 되면 예, 항상 끝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 눌림목 나올 때를 그렇게 계속 또 보시면서 그 밖에 또 종목들 뭐가 있나 봤더니 줄기세포 쪽들이 강한데 그거보다 HLB가 강한 것들의 영향을 좀 받는 정도가 아닐까 싶고 SCM 생명과학 무슨 얘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이쪽은 아주 개별적인 이슈겠죠. 상한가 들어갔네요. 네, 그런 쪽인 것 같고 뭐 약간 그쪽인가요? 뭐 정치 테마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한테 정치 테마 얘기를 하시게 되면 제가 할 말이 없네 이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쪽은 아닌 것 같고 또 그 밖에 또 체크해야 될 게 교육주 강합니다. 교육 관련된 쪽은 저희가 뭐 의료 사태 쪽으로 영향을 받는 그래서 이제 그 대학의 정원을 의과생들을 많이 늘린다는 쪽에서 나도 접고 그쪽으로 갈까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나오는 거 이상으로 이것도 AI가 접목되는 분야에 대해서 언급을 좀 드렸었죠. AI가 바라보는 교육은 내에 맞게 교육을 바꿔준다라는 쪽인데 그래서 이거 찾아보다 보니까 IB 기명은 그거 같아요. 그냥 편입 관련된 종목인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식으로 바뀔지는 아직은 좀 윤곽이 없어요. 그렇다고 뭐 가장 센 비상교육을 산다 아니면 뭐 그 다음에 뭐였죠 내니 능률을 산다 이렇게 들어가는 것보다 회사들이 어떤 식으로 좀 AI를 통해서 교육을 어떻게 바꿔간다는 좀 비전들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조금 약하다 보니까 막 대응하기가 조금 좀 그래요. 네, 그래서 그거는 좀 체크를 해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이쪽은 벌써 출발하는 느낌이긴 한데 따라가지 마시죠. 네, 여기서 지금 좀 확인 안 하고 따라가게 되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고 그 밖에 또 전자결제 쪽 오늘 좀 강합니다. 와 고생했던 카페24 올라오기 시작하고요. 또 NHN KCP 단기 대장 쪽으로 보이는데 약간 좀 쉬는 느낌이죠. 이런 자리 쪽에서 막 따라 들어갔다가 그렇죠. 여기서 저항대가 분명히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자리 쪽에서 이때도 그랬습니다. 이거 막 따라 들어갔다가 단기적으로 물려버려요. 그러면 언제까지 고생합니까? 다시 올라갈 때까지 지금 거의 막 한 달 반 정도는 고생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또 지금같이 저항선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쪽으로 그냥 막 따라갔다. 오늘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와 상대로 갈 것 같아. 15,000 이상 하게 되면 금세 그냥 10% 손해보고 맙니다. 이거 어떻게 해요? 손절해요? 말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조금 좀 리스크가 있는 자리 쪽에서는 더 간다고 하더라도 날 부여잡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냥 보내고 그럼 비슷한 다른 관련된 종목들 사면 되지 뭐라고 보든가 아니면 이 섹터는 제끼든가 그래야 되는데 저희는
이런 때 이제 막 따라가다가 좀 나중에 보면 아니 나 이거 단타치로 들어간 거야. 다 이제 변명을 하는 거죠 나한테. 아 분명히 단타치로 달려고 했는데 왜 나는 사가다 그 나중에 보니까 맨 상고 가격은 왜 저 꼭대기일까? 이런 고민밖에 안 생기는 거죠. 그렇게 돼 그게 이렇게 만들어 가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예 싹을 이런 때 신규 매수는 이런 자리 쪽 위상에서 안 한다. 신규 매수는 이런 자리에서 안 한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강하게 들어오는 이런 자리들 위쪽에서는 뭐 매매는 할 수 있겠지만 이런 때 잘못 걸려서 갈 듯 말 듯 이렇게 나오는데 수익 손해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에는 툭 빠져버린다. 여기까지 빠져버리게 되면은 아이고 또 손절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좀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뭐 엔캠스럽게 그냥 쫙쫙쫙쫙 가볍게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지금이라도 따라가야 되겠죠. 엔캠을 매매한다고 하더라도 초선도체를 매매한다고 하더라도 똑같은 현상은 그겁니다. 그러면 그래 자 오늘 이렇게 가서 셀 것 같아. 그러면 거기서 나만의 좀 대응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은 뭐 분봉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쭉 가는 거 따라가는 거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쭉 올라서 이쪽이 대선 것 같아. 이렇게 강해? 근데 분명히 분봉을 봤을 때도 말해주는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서는 이런 데 집어넣습니다. 여기 딱 보면 딱 체결되죠. 올라가면서도 올라가는데 그냥 이런 데 덜컥 사는 것보다 그래 가는데 너무 단기적으로 한 봉 4개가 3분봉입니다. 4개가 딱딱딱딱 갔어. 그러면 지지할 때가 있을 거야. 그러면 요 단기 동평선 정도까지는 한번 들어올 거야. 그럼 거기서 딱 대놓게 되면 여기 쫙 들어왔다가 쫙 올라가죠. 그럼 벌써부터 내 매수 단가를 싸게 만드는 효과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벌써 얼마인가요? 가격이 한번 볼까요? 이렇게 되면은 여기죠. 여기면 14,600원. 그러면 여기서부터 키워가는 요 싸게 된 거는 재미가 있는 거죠. 여기까지 올라갔을 때 일단 저고점대 넘어가서 요 정도부터는 좋을 것 같아요. 15,000원대 이상 정도쯤은 정리를 하고 나왔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안 그러면은 몰라 끝까지 상한가 할지도 모르니까 갔다가 언제 나오냐면 이때죠. 아이고 이거 단기 동평균선 무너지는데 여기서는 갖고 있으면 안 되겠다. 15,000원대. 그러면 적어도 싸게 사고 내려와서 판다고 하더라도 한 400원 정도 수익 나고 팔 수 있습니다. 그게 단기 매매의 장점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쪽에서 계속 들어오는데 지금 보면은 계속 무너뜨리고 전저점 때 무너뜨리고 그러면은 보게 되면 여기서나 들어가야지 하는데 거기서 들어간 것도 여의치가 않습니다. 훅 들어갔다가 또 들어왔다가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이거는 조만간 그냥 봐서 좀 매가리가 없어. 그러면 손절할 준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차라리 그렇게 매매하는 게 더 맞는 전략이고 그럼 오후 때는 그냥 관망이 낫겠죠. 여기 다시 돌아와서 이 현장에서 딱 전환될 때까지는 아직은 관망이 맞겠다. 그러면 단기적인 매매 단타를 한다고 하더라도 잘 봐가면서 하셔야 됩니다. 그 중요한 자리 그런 때에서 딱 내가 산 게 가장 경쟁력 있는 자리, 그러니까 즉 최근의 분봉 쪽에서 아니면 최근의 시세 쪽에서 가장 싼 자리를 노리시는 게 좋겠죠. 그게 단기 매매의 핵심 포인트. 이 얘기를 왜 갑자기 하고 있죠? 이게 실전 매매입니다. 실전 매매다 보니까 지난번에 보니까 이런 매매에 대해서 많이 얘기해 주세요. 이런 거 너무 궁금해요. 라고 하신 분이 몇 분 계셔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말로는 쉽죠. 직접 매매할 때 보게 되면 고민과 또 고뇌와 그리고 또 집어넣는데 내게 호가 하나로 딱 하고 저 쭉 올라가 버린다. 오마이갓. 이런 거 아주 수두룩합니다. 어디 가서 얘기도 못하고. 그래서 그렇긴 한데 뭐 50원 차이로 안 됐다. 한 호가 차이로 안 됐다. 이거 수두룩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시도하는 게 저희 잔잔바리들의 운명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 밖에 나머지 종목들 보니까 뭐 특별히 변화가 되는 게 없을 것 같고 오랜만에 약간 반도체 장비 쪽들이 좀 올라오는 것 같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시계 아주 뭐 탄력적으로 강하게 올라오는 거 별로 없고요. 프로텍 오랜만에 조금 올라왔는데 1차 저항에 딱 맞고 약간 좀 주춤하죠. 이런 거 좀 안타 좀 힘이 약간 떨어진다. 시장이 약하니까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또 어제 MUF 관련된 쪽에서 삼성전자가 우리도 이거 쓰겠다. 필름 안 쓰고 이제 들어가는 숄더볼 그러니까 대량 숄더볼 들어간 장비 쪽을 쓰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나온 쪽에서 뭐 PSK 홀딩스가 대표적이죠. 이거 종목들 좀 강한데 약간 고민 이런 쪽으로 나오고 뭐 STI 이런 종목들 또 강하고 이렇게 강하고 이런 종목들 좀 나오긴 하는데 뭐 이것도 그냥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일단 아직은 대차게 저항을 돌파하고 나올 수 있는 모습들은 아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시고 마지막으로 로봇 쪽도 좀 강합니다. 강한긴 강한데 지금 보니까
신성 델타는 이거 아닌 걸로 봐야 되겠죠? 오늘은 T로보틱스가 강하네요. 와우. 예. 고생 많이 하셨지만 드디어 이제 레벨업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중요한 저항점은 여기입니다. 여기. 그러니까 즉 21,000원대 초반대 그러니까 지금 직전 고점에 대한 저항과 직전 저점에 대한 저항과 또 이렇게 나오는 저항 쪽을 여기가 돌파를 해야 되는데 이게 문제죠. 네, 그런 때는 살짝 밑에서 이런 자리 때 조금 왔다 갔다 할 때 샀다 그러면 좀 줄여줘야 되겠죠. 그래야 조정 시 또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돈이 있어야 사죠. 예, 그런 관점에서 그런 흐름들을 보시면 되는데, 네, 제가 알기로는 예, 성과나는 쪽이다 보니까 조금 더 움직일 것 같고 나머지 종목들은 반등은 하는데 그동안 소외돼서 움직이는 정도 쪽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쪽에서 아직 강한 모습들은 약간 좀 없습니다. 같은 섹터 아니더라도 그때그때마다 종목들은 바뀌죠. 그게 좀 일반적인 모습들이니까 보니까 그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예, 오늘 시장은 뭐 성장주가 조금 살아나는데 좀 우르르 예, 또 코스피 종목들 많이 밀리는 것 같은데 관건은 그거 딱 하나입니다. 뭐 오늘 아까 말씀드렸던 아이고 여기 또 단기 이동평균선 지지하고 들어오는지 요거 요 정도에서는 용기 있게는 그냥 그래 한번 매수해봐 라는 자리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런 요 자리 쪽에서는 정확하게 지금 자리를 보게 되면 오늘 약간 2639인데 2640선 정도쯤 그 정도까지 해서 지지를 할 수 있는지 보시면서 지지하게 되면 조금 바뀌겠죠? 그런 거 보시면서 외국인들 벌써 선물이 4,500개입니다. 아우 짜증나. 예, 이거 계속 쫙쫙 늘려서 5,000개 이상 만 개까지 늘려가는지 그러면은 오늘 오후에 더 빠집니다. 그럴 수 있는데 그런 선물의 동향들 따라서 시장 움직임 또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아까 2,600에서 쭈르륵 밀렸을 때 그러니까 2,670에서 쭈르륵 밀렸을 때 외국인들이 선물을 탁 전환하면서 바뀌더라고요. 그렇게 된 거 보니까 단기 시장 방향은 외국인들 선물에 따라 달렸다.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고요. 그걸 보시면서 단타를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살까? 아니 외국인들 선물 매도가 좀 강화될 것 같은데 좀 이따 사야지. 그러면 타이밍이 조절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시장을 보는 이유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지금 비중을 줄일까? 지금 늘릴까? 라고 하는데 타이밍과 관련된 쪽에서 시장 흐름들이다 보니까 그래서 계속 이런 시장 관련된 얘기를 말씀을 드린 거였죠. 네, 그렇게까지 보시면서 조금 더 오묘하게 돌아갑니다. 네, 그런 쪽에서 내일 미국 시장 개장되는 거랑 같이 섹터가 또 어떻게 바뀌는지 저희 다른 거 없지 않습니까? 뭐 그렇다고 ETF 매매하는 것도 아니고 종목 직접 매매하시는 분들이 더 많다 보니까 종목과 연관될 수 있는 시장 흐름들, 섹터 흐름들 계속 좁혀가면서 대응을 해야 되겠죠. 네, 여기까지 해서 저희 오늘 데일리 시황 마쳤고요. 다음은 목요일날 목요일날 또 시장과 또 섹터 얘기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